안녕하세요. 3.1문화협동조합 한정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창조를 이룬 체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은 28에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다 결혼 다들 하신 분들일 텐데 아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갖고 계시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니까 아유 싫어 죽겠는데도 세월이 흐르면서 아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그래도 평생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눈이 그냥 어떻게 그냥 스파크처럼 팍 그냥 마주쳐가지고는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에서 그냥 매일매일 바라보고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스쳐 지나다니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속아는 사람이 최고지. 멀리서 찾을 거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중매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진국이야, 진국 이러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형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답니다. 저는 결혼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아는 분의 소개였고요. 나이가 28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나이에 밀려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나이 때는 결혼이 참 빨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가고 아마 혼자 남은 듯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초조감도 있었고 그냥 결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 아마 그런 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했겠죠. 근데 남편도 저에게 어떤 묻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승낙을 하면서 둘이 결혼 출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한테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를 않고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항상 근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바심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 저도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있다든지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부부로서 그냥 지켜야 할 일만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저보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이렇게 당신과 내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니 앞으로는 남편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개척정신이 투철해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개척정신으로 일궈내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따라오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렇지만 여자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면서도 여자로서 어떤 마음 이렇게 한구석에 결혼을 하면은 아들 딸 낳고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아마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어떤 로망이 어떻게 보면 한구석에 있었다고 봐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남편의 의식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남편이 그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 왜 논두렁, 밭두렁도 왜 그 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져 있는 길이니까 가다 보면 그래도 갈만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길을 피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힘든 길로만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데는 걸어갈 만하니까 제가 다 따라갔어요. 근데 어디 산 밑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수로길이 있더라고요. 그 물 흐르는 데인데 이렇게 보니까 뭐 남자들은 훌쩍 뛰어가지고 그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은 거기를 훌쩍 뛰어가지고 넘어서는 이렇게 언덕 위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알아서 잘 따라오시오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거기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 보시면은 키도 이렇게 작고 컴파스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여기 건너가다가는 내가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좀 좁은 길이 있어서 내가 넘어갈 만한 길이 있나? 없더라고요. 아유 당신 혼자 시컨 가시오. 아니 난 집에 가겠어?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에이 그냥 집에 가야지. 그냥 집에를 왔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한참 다니다가 왔는지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저에게 뭐 왜 안 따라왔냐 뭐 어쨌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더라고요.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열심히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뭐 남편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또 아낙네들끼리 모이면 이제 수다방이 열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와 같더라고요. 그 결혼은 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갖고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생활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랑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편이 요구하니까 그냥 따라줄 뿐이지 정말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는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한두 명은 그런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리얼하게.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싹 보내면서 아유 뭐 저런 세계가 진짜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처럼 생각하고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대화 속에서 상식적으로 제가 하나 받아들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50이 넘으면 뭐 폐경기 또 갱년기 그때 온대요. 50이 넘었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그게 그런 거야? 하면서도 그때는 아이가 이제 젊으니까 그런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그냥 유수와 같이 싹 흐르더니 제가 45살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45살에 생리가 끊긴 거예요. 이게 생리가 왜 끊기지? 이건 늦둥이가 생긴 게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좀 뜨끔해져요. 아니야. 그래도 뭐 이렇게 한두 달 생리가 지나가면 안 하더라도 또 다시 올 수는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의심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제가 쫓아갔어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보시더니 아이고 막 늦둥이는 아니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이고 안도의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폐경이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또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생리도 다시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다 활발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아유, 내 몸에서 그 폐경기를 맞을 때가 돼서 그렇게 왔는데 굳이 이것을 그 거슬려 가면서 주사까지 맞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그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서 그렇다면 그 건강 검진은 한번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암 검사를 해야 그 안전하니까 암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은 좀 합당한 얘기 같아서 제가 암 검사를 그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일주일인가 한 열흘 지나니까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아무 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참 그때 마음을 놓인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저는 정말 아주 그 보통 사람으로서 너무 평범하게 살면서 사랑의 세계도 전혀 모르고 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만나니까 어떤 그런 감정의 요소가 참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저에게 그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그 행운이라고 보아져요. 60세가 넘었었거든요. 훨씬 넘었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사랑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어요. 이거는 제 인생에 로또를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스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가져보고 느껴보고 누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자유와 평화가 있고 또 기쁨과 쾌락이 있고 아이고 뭐 사랑은 뭐 호무량 세계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세계가 정말 있나요? 이러면서 그렇다면 그런 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하고 제가 물음표를 또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리지대로 살면서 인격체를 만들래요. 근데 그 인격체를 만들 때는 사언행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언행일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언행일치 너무 잘 알죠? 말을 하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때요? 말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탁 옮기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점수를 아주 높게 주잖아요. 언행일치는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 사언행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언행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지창조가 그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천지창조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중구조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세계를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그 삼중구조의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 보래요. 그것이 삼중구조의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벌써 사언행의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행동을 하래요.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스승님한테 다시 이제 스승님한테 여쭸죠.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격체를 만들려면 또 목적을 딱 세우래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자기가 그걸 실질적으로 그 실천을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4가지를 세웠거든요. 첫째는 근면검서 성실하면서도 진정성으로 산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산다. 세 번째는 선념선작으로 산다. 네 번째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을 툭 내려놓고 스승님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 제가 실천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언행의 일치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언행일치보다도 사행일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잠을 자다가 아침에 주부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쌀 퍼다가 밥하고 그냥 상 차리고 이러는 것이지 그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언행이라는 게 이게 말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체를 이루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밥을 하더라도 밥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시장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뭐 시장 바구니 쑥 들고 가서 머릿속에서 그냥 읽혀지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사은행의 그런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시장을 가야지 스스로 저에게 말을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막 샀는데 콩나물 사야지, 두부 사야지, 생선 사야지 막 이러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거치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인격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격체가 만들어지니까 그 스승님께서 사랑체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도 계셨는데 사랑체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사랑체 속으로 그 인격체를 만드니까 사랑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동기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을 헤아려서 이해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존중하는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아, 인격체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니까 사랑체의 이런 그 기운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잘 말하고 듣는 것도 잘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다가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냥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돌고 또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마음이 이렇게 싹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인격체를 만드니까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결정을 무슨 일을 놓고서 결정을 탁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격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그 인격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해도 중간에 아이고 좋으네 나쁘네 되네 안 되네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여자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게 착하니 저절로 그렇게 정비가 되더구만요. 또한 뭐 어떤 일을 놓고 그 같은 분야일 때는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심정이 저절로 돼요. 다른 분야? 저절로 보완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로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여러분 혹시 기와스토라고 아세요? 기와스토의 몸으로 제가 변해져 있더라고요. 기와스토는 저희들 그 3일 신고에 그 세계훈에서 주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길을 돌면은 불이 오고 불이 오면은 어때요?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 저절로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환원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 안방을 좀 잠깐 들여다볼게요. 저희 집 안방에 돌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뭐 겨울에는 코드를 꽂아서 따뜻하게 해서 자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코드를 안 꽂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몸이 그렇게 변해져 있으니까 남편과 사랑을 하려고 싹 이렇게 안고 있으면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면서 땀이 이마에서부터 송골송골 이렇게 나면서 콧잔등이로 여기 인중으로 막 이렇게 나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손을 이렇게 딱 잡았던 여보 나 이거 땀 나는 것 좀 이거 만져봐봐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침대에다가 지금 아직까지 코드 꽂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코드를 꽂아놔요? 너무 뜨거워. 막 제가 이래요. 아니 코드 안 꽂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 꽂은 자리를 보면 코드가 안 꽂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뜨거운 몸이 그 침대를 오히려 덮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사랑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몸도 기와스토의 몸으로 되어지면서 남편에게 콩깍지가 씌워졌더라고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뭐 콩깍지 씌워줬다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손을 잡고 있어도 또 잡고 싶어요.
안고 있어도 또 안고 싶어요. 아,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콩깍지가 씌워지면서 정말 사랑의 세계로 이렇게 돌입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그 땀이 흐를 때 우리 어때요? 땀 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을 막 했을 때 땀이 나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그 기운이 막 뜨거우니까 우리 몸이 어때요? 막 땀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랑의 어떤 기운이 도니까 그냥 저절로 몸에 이렇게 열이 나면서 얼굴에 이렇게 땀이 나는데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호르몬 작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호르몬이 흐르질 않았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 어떤 천리지대로 살면서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사랑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랑의 호르몬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중가요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보통 보면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요. 어린 시절인데 제가 책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오면은 저희 집 옆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레코드 가게였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노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센치해졌던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였어요. 제가 한 구절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면 14살, 15살로 기억되는데 아마 사춘기 시절이죠. 뭐 인생을 제가 압니까? 뭐를 알겠어요. 근데 그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막 센치해지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대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용기를 내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어요. 요즘은 노래가 어떻습니까? 요즘 노래는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막 뜨거운 노래도 많아요, 막. 또 부부가 또 이렇게 커플이 나와가지고 정말 부부의 사랑을 아주 행복하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태진아 씨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질문을. 류기진 씨가 또 노래를 해요. 사랑도 모르면서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면서 사랑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 타령을 하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인생의 정답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숙 씨가 청춘한 노래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간다. 사랑이 정답이지. 이런 노래를 해요. 인생의 정답은 사랑이래요.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정말 그게 정답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대중가요가 우리의 그런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조금 한 걸음 앞서서서 우리들을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가졌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랑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제야 느껴집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성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성감대가 아주 밀집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온몸으로 다 이렇게 성감대가 분포돼 있대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세 군데가 좀 강하게 그렇게 성감대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아주 특출나게 그렇게 성감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대요. 그게 공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도요. 60이 넘어서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2년 전에 그 전주에서 그 흑피옥 문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6천여 년 전에 그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살아온 흔적을 그 유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이제 그곳을 가게 됐어요. 일부러 정말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 더군다나 뭐 흑피옥으로 그렇게 조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연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전시를 쭉 해놓은 그런 그 조각품들이 90%가 성을 표현을 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떻게 지금 시대의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벌써 6천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아름다운 성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 딱하니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 한쪽에 이렇게 딱 하나 모양이 있는데 그게 공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알의 모양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크고 튼튼하고 또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런 밝은 세상에 살면서도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공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6천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세계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나. 정말 제가 무식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이제야 알았는데 이미 6천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다 알고 이미 조각품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 정말 이렇게 성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정말 마음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공알에 대해서는요,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공알은 비공개로 우리 철부지들이 들으면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때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대둔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대둔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어쨌든 이렇게 중반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쪽에 바위 큰 바위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구름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일명 거기가 흔들다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지만 되는 그 길이니까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와, 수천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섭고, 떨리고, 정말 공포가 이렇게 쓱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도 벌써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머리는 막 쭈비쭈비 쓰고 아슬아슬 왜 아슬아슬 노래도 있죠. 아슬아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난간을 붙잡고서 그냥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푹 주저앉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막상 건너가니까 안도의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조금은 유사할까요? 사랑의 표현하고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르긴 하죠. 사랑은
뭐 무섭고 뭐 떨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뭐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막 따끈한 밥 한 그릇 탁 먹으면 어때요? 아유, 포만감으로 정말 그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사랑을 탁 하게 되면 아랫배가 막 정말 팡팡해지면서 아유, 막 쫀득쫀득하면서 막 뭉글뭉글하면서 어때요? 사랑의 세계로 막 쑥 들어가는데 정말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릉도원의 세계로 막 쑥 들어가잖아요. 뭐 호호무량의 세계라고도 하는데 정말 좋고 막 또 좋고 그런 세상으로 정말 들어가는데 그런 표현이 수양보들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하늘한 그런 바람에 날리듯이 몸이 정말 그렇게 아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막쭉 이완되면서 늘어지는 그런 마음이면서 아주 그 행복감으로 충만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랑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또 가져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한번 여기를 바로 이 자리에요. 여기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아주 했어요. 머리가 너무 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쟤는 대통령 감이야. 대통령이 안 되면 아마 국회의원이라도 할걸?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친구 신랑이 정말 사람들의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S대학 뭐 척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동네에서는 뭐 S대학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S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미국에 있는 대학도 뭐 그 공부를 다 하고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의 공기업, 최고의 공기업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 또 승진하면서 사장 자리까지 탁 그렇게 앉아서 있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실력이 출중하고 뭐 정말 그 인재다 보니까 S대학에서 다시 모셔갔더라고요. 그 교수님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인물도 잘생겼어요. 뭐 그냥 뭐 탤런트 못지않게 인물도 잘생겼지, 풍채도 좋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 다 아유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유 정말 우리 친구 너무 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 전에 뭐 여수에 그 교육이 있대요. 세미나가 있다 그러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올라가는 길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네가 저절로 생각난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데 한번 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두 손 벌려서 환영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부부가 정말 한 걸음에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정말 그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정담을 나누고 그 헤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친구가 저에게 턱 하는 말이 야,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복이라는 세상을 가고 싶어 가지고 그 행복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가느냐? 돈이 있어야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버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다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보니까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요. 제 스스로가 야, 내가 어떻게 보면 인격 창조도 하고 내가 사랑 창조까지 완성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 뒤로 뭐 잘 내려갔겠죠. 사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저는 정말 사랑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60평생을 살았어요. 너무 평범하게도 살았고, 또한 뭐 이런 사랑의 세계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누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신혼 때도 젊어서 전혀 그런 세상을 모르고 살다가 오히려 60이 넘어서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다 젊잖아요. 뭐 이런 세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천리시대로만 가면은요, 정말 그 무릉도원의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이 저절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뭐 돈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또 뭐 요즘은 뭐 얼짱 몸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짱 몸짱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평범해도 갈 수 있고, 출세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창조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공평하게 사랑의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눠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돈이 없어도, 미모가 없어도, 또한 출세하지 않아도,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천리지대로 살아가면서 인격체와 사랑체만 만들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정말 좋은 세상이 이렇게 왔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역에서 일부 선생님께서는 뭐 호호무량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또한 증상 스님께서는 뭐 신천지는 가가장세요, 정음정량은 만사성이라는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요. 우리 삼일신고 여기에서는 성통공안을 이루면은 영득쾌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냥 와서 가슴에 와서 다 안기는 거예요. 호무량의 세상, 정음정량, 만사성 다 가슴에 안아져요. 영득쾌락의 세상 다 가슴에 이렇게 제가 안으면서 정말 그 사랑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랑 창조를 제가 체험을 하고 이룬 것을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